아주 시원하게 이제 다음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일까?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동몽규 회장을 뽑은 80%의 그 체육인들이 눈에 그려져. 정말 체육 추리닝이 있고 완전 축구는 우리만의 영역이야. 니들이 축구를 뭘 알아? 여기 내 구역이야!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된 건데 짜잘한 그 축구 협회나 아니면 그 산하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위원인데 진짜 많아요. 부위원장이 한 10명이야. 네, 근데 막 곧 있으면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싸웠다. 뭐 채널A 보도가 있고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랬다고 하면은 정말 속 좁은 행동이다 그러면 20-30년 찬 난 후배의 길을 야, 일본이 브라질 이겼잖아. 미국에 갔다 내가 잡으러.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변호사들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지금 아주 미움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이제 다음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결국에는 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더 이상 뭐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으시고 뭐 지금 각종 사실 확인에도 응하지 않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일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민 끝에 미국으로 가신 것 같아요. 청문회나 이제 조사를 위해서 출석 통보가 갈 건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게요. 이제 곧 국정감사라든 청문회라든 이제 출석 통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청문회 부르면은 이거 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출석 의무라는 게 예전 법에 의해서는 이제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처럼 이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이제 발부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동행명령 위반죄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긴 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생겼잖아요. 네, 형사처벌 조항이 생겼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가장 이제 유일한 출석 담보 수단이고 법적으로는 결국에는 동행명령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그러니까 이게 출석 통보서가 아니라 동행 명령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서 같이 가시죠. 이렇게 동행 명령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서류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건데 미국에 있으면은 그 회기내에 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면 또 다음에 국정감사 또 해서 또 열어야 되고 이게 사실상 그쵸. 그때는 이슈가 날아가 있을 거고 사실 그러고 나면 국민들의 관심이 없을 테니까 이제 이슈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때 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실에서는 먼저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나와라 이제 반협박식으로 그 사람이 출석을 담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형사적으로 지금 고소고발된 게 뭐 8건 9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외국에서 이제 안 들어오면은 이거를 뭐 인터폴이 가가지고 잡아올 정도의 사건은 또 못 되기 때문에 사실 그분을 또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도 좀 어려워요. 아직은 내가 굳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국정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청문회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뭐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시지 않으려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뭐 변호사가 코치를 해줬을까요? 보통은 이제 참모진들 중에서 이제 변호사 한 명이 있게 마련이죠.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저는 그래도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지나서는 한국에 와서 좀 정면 돌파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세요? 정면 돌파를 했을 때 돌파가 안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면 돌파를 해라라는 거 돌파가 가능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돌파를 하려고 이제 머리를 갖다 댔는데 내 머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형사처벌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저번 편에서도 좀 다뤄봤는데 그 정몽규 회장이 오늘 딱 사임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서 이제 업무방해랑 업무상 배임 혐의가 고발이 됐고 요게 이제 성립이 되고 이렇게 홍명보 감독과의 공범이나 이런 게 돼야 이제 홍명보 감독이 형사처벌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잖아요. 뭐 축구를 못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미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뭐 국정감사나 형사 고소고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내부의 이제 뭐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업무상 배임이나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가 좀 관건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고인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가 같은 방식으로 피의자 입건이 되지 않는 한 참고인 단계에서 조사한 단계에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몽규나 이제 이임생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때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서로 간에 내부의 이제 그런 의사소통이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홍명보
감독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건데 무너지려면은 지금 내부 단속에서 밀고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축구협회 내부에서. 근데 그거를 단도리 치기 위해서 저는 사임이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뭔가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테니까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고 나오려고 해서 실은 월드컵 떨어지고 지금 한 1, 2주 지났는데 오늘에야 사퇴한 거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준비를 뭐 나름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조심스러운 추측은 뭐냐면은 일단은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진짜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의 어떤 그런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수를 하는 게 사실 의원실 보좌관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딱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요거 국정감사 국정조사 하면은 우리 위원님 스타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예상이 뜨니까 바로바로 이제 국정조사 하자, 청문회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그 보좌관실에서 지금 결정적인 그런 내부 첩보라든지 제보를 지금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슈로 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피파에서 이제 제3자 개입금지 규정 이런 것들로 있어가지고 지금 워낙 그 체육계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80%로 당첨됐어요.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월드컵도 다 공짜로 보러 가고 이번에 보니까 뭐 정몽규 회장 옆에서 막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보고 있더라고. 자기들끼리 이익관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똘똘 뭉쳐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해.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만든 게 K축구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름 봐라. 진짜 또 그 K 좀 안 넣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K조 아 진짜 우리나라 정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공감 가는 지적인 게 저는 우리만의 특별한 이거 붙이는 거는 살짝 구린내가 난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가 후지잖아요 지금. 근데 멤버는 좀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뭐 박지성, 이용표, 박주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축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대 이야기를 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근데 이제 축협은 지금 뭐 피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 그러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그런 피파에서 말하는 그 정치와 연결하지 마라. 약간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뭔가 그런 선임 과정이나 이런 걸 막 투명하게 하자라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기술이나 뭔가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걸 해보자라는 차원이니까 사실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발언이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 뭔가 있을지언정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아예 만약에 이조차도 이제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 이 이익을 깨는 방법은 이제 그 밥그릇을 우리끼리 공유를 했을 때 자 너 이만큼 먹고 나 얼만큼 가져갈게 이럴 때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 자체를 그냥 깨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기사로 접한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런 축구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세금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시민구단이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줄여버리는 거죠. 지원 자체를. 그러면은 진짜로 이 축구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 잠깐만 내 입속 챙기다가는 축구계 자체가 그냥 무너지겠구나. 지원도 다 잘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넓게 해석해서 그렇게 세금으로 하는 것도 피파에서 뭐 정치적 간섭이다라고 본다고 보면 저는 월드컵 한두 번 쉬어도 된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제재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월드컵 출전 정지까지 간 경우는 지금 쿠웨이트가 유일해요. 쿠웨이트가. 그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미 미국 선수 퇴장당했던 걸 원래 퇴장당 못 나오는데 유예해달라라는 거를 뭐 파에다가 해서 지금 그게 뭐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게 더 정치적 개입 아닌가요? 그런 거야말로? 경기에 전혀 상관없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선수를 보호해라.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거 간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뭐 요 정도에서 국가 행정부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뭐 피파가 말한 거 보면은 2024년에도 피파 입장이 한국 정부가 한국 축구의 좋은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국회 현안질이나 문체부 감사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K 뭐 혁신위원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국가의 법제가 이제 보조금이 이제 서브시디의 이제 신청 그리고 부정 사용 여부에 관해서 감독을 하는 법률은 모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의 체육 육성이라는 것의 문제는 항상 보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이제 정치권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권 개입이다라고 규정짓기가 좀 어려울 거긴 합니다. 정몽규 회장을 뽑은 그런 80%의 그 체육인들이 눈에 그려져. 정말 체육 추리닝이 있고 완전 축구는 우리만의 영역이야. 니들이 축구를 뭘 알아? 여기 내 구역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의 모습이 똘똘 뭉쳐가지고 80%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 유명한 그 옛날 연대 농구 감독님인가 이런 말 했어요. 생산성 없는 공놀이 아니냐 농구라는 게. 니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생산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는 팬들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공 치는 거 말고는 하등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랑해주고 봐주는 팬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 축구 감독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80%의 그분들은 진짜 잘 모를 것 같단 말이지. 세금을 너무 줘서 그렇다. 그 너무 줘서. 너무 깔아줘요. 그러니까 너무 깔아주고. 근데면 어디 고등학교 가서 왕노릇 한다거나 유소년 축구 교실 가서 왕노릇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로만 접해서 뭐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된 건데 짜잘한 그 축구 협회나 아니면 그 산하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도 무슨 위원들 진짜 많아요. 부위원장이 한 10명이야. 근데 막 곧 있으면 그분들이 뭐 요즘 축구는커녕 뭐 한물과 토탈사커 뭐 그런 걸 뭐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본인 집 앞에 이렇게 장기 할인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분들보다 요즘 축구 유튜버들이 더 잘할 것 같아. 그쵸, 훨씬 잘 알죠. 80년대 축구 하신 분들이 뭐 얼마나 지금. 그렇게 옛날 사람이 와서 할 거면 차범근 뭐 그 정도 월드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 아니면 솔직히 이제 방 빼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 80%의 사람들을 바꾸려면 그 사람들을 갑자기 투표 못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모수를 늘려서 진짜 간선제가 아니라 진짜 투표권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석시켜가지고 그래서 축구를 주 1회 하는 저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뭔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에 등록된 사람이라던가 뭐 예전에 뭐 지도자를 받았던 사람이라던가 해서 좀 모수를 한 10,000명 가까이 정도 늘려야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해보고 비집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정몽규 회장이나 뭐 이임생 대표 즉 사람들이 진짜 70-80% 될 것 같아. 여기서 아무리 뭐 해도 잡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박지성 위원장이 축협 회장이 돼. 근데 그들의 도움 없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쵸, 혼자 있으면 혼자 다시 따돌림 당하듯이 되죠. 그러다 좀만 평가진 지면은 또 바로 이제 역공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선거 직선제 한다고 하면 이제 뭐 단일화 논의 또 얼마나 우리가 봐왔던 그 장면. 다시 정치로 가나요? 하긴 지금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뭐 고대 라인이다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정치 라인까지 끼일 수도. 그러니까 고대 라인이 끼는데 정치가 안 끼는 것 보장도 없죠. 맞아요. 네. 그죠. 그게 약간 전형적인 단계의 차이지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요. 미니 정치판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럴 만한 선에서 적절하게 좀 한 10,000명 정도 아니면 한 3,000명 정도. 지금 거의 뭐 200-300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어쨌든 정권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축구계.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것들이 좀 변화돼야 되는 건 이제 돈의 문제가 좀 변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예산이라든지 인력 운용을 이제 엘리트 체육 위주에만 좀 쏟아붓다 보니까 그 관심을 조금 더 돌려가지고 생활체육의 보급 위주로 좀 예산을 쓴다면 엘리트 체육 예산은 점점 줄어들 거고 자리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외국에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갑자기 1등하는 막 노르웨이 선수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 전업 선수가 아니고 그냥 뭐 치과 의사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드물어. 근데 외국엔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이 경우 어때? 이게 절충해서 규모를 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엘리트만 키우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K1부터 뭐 K6인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다 단계별로 있을 텐데 뭐 지원선을 어디까지만 딱 해주고 아니면 이 안에서도 시민구단 같은 거를 지원 한도를 되게 캡을 많이 낮게 설정을 한다든가. 제가 듣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세금이 축구만큼 안 들어간다. 맞아요. 야구는 세금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스폰서도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업의 자금 아니면 자체적인 굿즈 판매 아니면 티켓 판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요새 아이돌판 됐다 이런 비판은 좀 있긴 한데 이게 자생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해서 뭐 WBC 하고 뭐 하는 건데 이제 맨날 이제 축구 쪽에서 아 너는 짜장면 먹고 하는 게 지금 스포츠냐라고 했다가 이제 적어도 이제 야구 선수들은 짜장면 내 돈 주고 먹는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축구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세금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어떻게 나눠 먹을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배분을 통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끔 만들어.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슈가 있었어요.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싸웠다. 뭐 채널A 보도가 있고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막 이렇게 하는데 홍명보가 가로채서 하는 경우들은 방송에 좀 잡혔어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랬다고 하면은 정말 속 좁은 행동이다 그거는. 20-30년 찬 난 후배의 길을 뭔가 이렇게 그렇게 이면에 얼마나 뭐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되게 보면은 뭐 사석에선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항상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되게 험블하고 약간 플라이트한 느낌이잖아요. 그 되게 예의 바르고 그 선을 아는 느낌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죽했으면 이제 손흥민이 너무 방치를 당하니까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꼴은 못 본다라고 하면은 좀 별로긴 하죠. 많이 별로. 아 뭐 그럼 손흥민도 뭐 그렇게 커리어라면 할 말 있죠. 뭐 당신 EPL 뛰어봤어? 그러니까요. 득점왕 해봤어? 약간 이런. 난 수비만 해봤는데
넣었는데 쟤는 골을 막 그런 느낌인가? 아마 본인이 스스로도 어딘가에 내가 감독 능력이 매우 모자라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세울 게 권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리고 홍명보는 옛날에 그 이번 일 말고 그 유명한 의미 있지 않나요? 그 라커룸에서 화내는 거 막 의자 말로 이게 팀이야 하는데 보면 항상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팀이냐, 나는 오늘 그거 볼 거야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오늘 그거 여러 번 볼 거야. 그런 뭔가 이렇게 디테일이 뭐 너무 떨어지네. 그냥 뭐 어떻게 싸울지를 짜서 지지하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뭐 여러분 싸워 이건 진짜 너무 허접하긴 한. 그 시급 계산을 하는 일들을 좀 해봐야 돼요. 아 너무 엘리트 곱게 자랐다. 네, 축구계 엘리트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좀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 변호사님은 알바나 이런 거 엄청 엄청 많이 했죠. 사실 저는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네.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배우들도 보면은 약간 대기만성형,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에 잘 풀려서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태도가 좋아요. 일단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이 자리에 감으로써 만약에 이 자리가 한 자리짜리였으면 여기에 못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최소한의 그러한 애티튜드는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축구 재능이 좋았으니까 재능으로 발탁돼서 처음에 이렇게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 너무 당연하고 뭐 아니 재능 없으면 당연히 니들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아 그래도 그 이제까지 그렇게 막 주머니 써놓고 이렇게 뭐 센 척 하셨으면 한국에 남아가지고 국정감사 나와서 솔직하게 숨어서 기자한테 말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 당당히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건 그래요. 할 거였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또 일부 뭐 소수겠지만 그래 그래도 뭐 근데 이 말도 너무 무책임한 게 그럼 오영규가 못 넣은 게 감독 책임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감독을 바라본 눈인데 아 오영규가 못 넣은 걸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근데 좀 말씀하신 게 그 댓글을 많이 공감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 리더들의 모습이다. 뭐 그런 것들이 좀 현 정부를 비판하신 건가요? 아니요 현 정부를 다 아울러서 모든 정부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냥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선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가면 장소가 달라지면 경치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그 자리를. 그런 측면들을 뭐 우리 사회 축소판이다 이런 것도 좀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많이 해서 이러나 저러나 참 씁쓸한 이슈긴 하네요, 되게. 아 저는 한번 들어와갖고 남자답게 그냥 내가 못했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막 추하게 끌려오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름의 뭐 언더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뭐 제가 결과를 좀 보니까 되게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들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분노가 이제 2배, 3배가 되는 거죠. 나 일본이 브라질 이겼잖아. 와 진짜 미국에 갔다 내가 잡으러. 우리 감독님 잡으러 내가 미국 간다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나. 진짜 홍 감독님은 일본이 전 걸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또 양상이 달랐을 거예요. 진짜 어디서 화염병이 날아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 분노 감정이 진짜 차원이 달랐을 거야. 어쨌든 우리 홍 감독님 미국으로 도망인지 아니면 가족을 만나러 갔는지 해석은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향후 돌아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와서 이제 임하실 건 임하시고 하는 게 후임을 열어주는 길이 아닌가. 맞아. 이제라도 병든 축구협회를 살릴 수 있는. 병든 거를 다 샅샅이 밝히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라도 우리 축구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